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수많은 열매가 있으며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온도와 습기만 갖추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햇볕만 비추면 누구의 가르침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안에 저장된 생명력이 스스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세 가지만 살핍니다. 물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기온은 알맞은지, 햇볕은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지만 계속 그늘에만 두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물이 좋다고 하루 종일 물속에 담가두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무엇이든 과하면 해가 됩니다. 사람의 새싹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저귀를 찬 아기를 학원에 보내고 유소년기 12년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농사를 망치는 초보 농부가 떠오릅니다. 농사비는 엄청나게 들지만 정작 수확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농사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국립대학입니다. 수능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고 4년 동안 어린이의 발달과 초등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임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만 교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교육을 가장 많이 공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사의 전문성보다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부모의 의견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지휘자를 무대에 세워놓고 관객이 객석에서 지휘봉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초중학생의 상당수가 학년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부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원비에 지쳐갑니다. 교사는 끊임없는 민원과 간섭 속에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교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사도 이 정도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수많은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애쓰면서도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줍니다. 하지만 콩나물 시루를 물속에 계속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썩어버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소년기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운동하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더 잘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하루 종일 학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콩나물을 물속에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 가능성을 가진 영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키운다는 이름으로 그 가능성을 스스로 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재를 낳아 둔재로 키우는 나라. 이제는 우리 교육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